자, 이어서 나우차이나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백은비입니다. 네. 자, 오늘 증시, 온탕과 냉탕 사이, 약간 영화 제목 같은데요. 좀 자세하게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 중국 주식시장은 온탕과 냉탕을 반복하고 있는 건데요. 기대했다, 실망했다,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단오절 연휴 소비만 봐도 그랬는데, 단오절 연휴 이전 중국의 대표 여행 플랫폼 중 하나인 취날은 올해 단오절 연휴 기간 중 이제 중국 내 인기 도시 항공권 예매량이 2019년의 단오절보다 20% 많았고, 이제 호텔 예약은 1.6배에 달했다고 했는데요. 다른 여행 플랫폼인 시트립 역시도 이제 항공권이나 호텔, 이런 관광지 입장표 등 예매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하면서 사실 이번 단오절이 최근 5년간 가장 뜨거운 단오절이 될 것이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발표된 수치는 사실 그렇게 뜨겁지는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중국 여행객 수는 1억 600만 명으로 전년 동기비 32% 증가했지만 2019년의 단오절에 이제 113%에 달하는 회복력을 보여주었는데요. 반면에 이제 관광 수익 같은 경우는 37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비 45% 증가했지만 2019년에 95% 회복에 그쳤습니다. 특히 1인당 평균 지출액이 352위안으로 이제 2019년에 86% 수준에 불과를 했었는데요. 즉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여행을 가는 인원은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많이 늘었는데 여행 가서 돈을 쓰는 이런 개개인의 소비력은 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비력 회복이 부진한 만큼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열린 그 하계 다보스 포럼에서 리창 국무원 총리는 이제 내수 확대를 위해서 추가 부양 조치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시장이 한번 크게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이제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한 차례 한 상황이고 리창 총리도 이제 아직까지도 중국의 경기 회복이 계속되고 있고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5%를 달성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자신감을 내비친 점, 이런 점들을 좀 미루어 보았을 때 추후 나올 경기 부양책도 부양 강도가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제 중국 정부가 경기가 망가지도록 냅두지는 않을 것이니까 너무 과도한 실망도 기대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기대보다는 조금 아쉽다. 여행은 상당히 좀 핫했지만 이제 정책 효과와 관련해서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될 중국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중국의 더블딥 우려입니다. 아무래도 2분기 들어서 이제 리오프닝 효과가 좀 약해지면서 경기 지표도 모두 회복세가 좀 둔화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경기를 볼 때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최근 눈여겨서 보고 있는 지표가 바로 공업기업 이익과 PPI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이제 제조업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인데요. 최근 발표된 1월에서 5월 중국 공업 이익은 이제 YOY로 18.8% 감소를 했습니다. 제조업 수요 부진이 지속이 되면서 기업 이익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미래 경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소비가 약하고 그 때문에 이제 기업들의 재고 조정이나 가격 하락 압력이 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업 이익 감소폭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기업 이익이 감소하면 아무래도 임금이나 이제 고용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런 고용이나 임금은 또 가계 심리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또다시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재고 조정 자체는 이제 작년 4월을 기점으로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는 PPI가 반등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고 소진과 가격 반등이 동반되면 이제 기업 이익이 좀 개선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임금이나 고용 환경도 안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중국의 소비 심리가 살아나게 되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요 반등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이상기후 현상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이제 폭염이나 폭우 등 이런 이상기후 현상이 지금 몇 년째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만 하더라도 중국 국가기후센터에서 올해
6월에서 8월, 이제 중국 전역의 기온이 과거와 같은 기간보다는 훨씬 높을 거고, 이에 따라서 이제 국지적인 폭우도 잦을 것이라고 좀 전망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단오절 연휴에도 북부 지역의 이상 고온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졌는데요. 단오절 연휴 첫날인 23일 날 이제 베이징의 최고 기온이 2014년 이후에 9년 만에 처음으로 또 40도를 졸파를 했습니다. 작년 여름에도 중국은 기록적인 폭염이랑 가뭄 때문에 이제 전력난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2021년 여름에도 이제 최악의 전력난을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그 우려가 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또 중국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화력 발전을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 이제 화력 발전 비중이 70%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높고 또 친환경 발전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섣불리 좀 화력 발전을 줄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제 중국은 국내에서 이제 석탄 생산을 줄이는 대신에 석탄 수입을 좀 확대를 하고 있고요. 화력 발전과 친환경 발전을 좀 동시에 확대하는 전략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안정적인 이런 전력 공급들을 위해서 이제 전기 사용량이 많은 철강이나 알루미늄 등 업종에서는 이미 감산 명령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이렇게 중국의 생산량이 줄게 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수요는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조업 지표 기준으로 이제 좀 분기점에 도달한 것 같고 기후 역시 중국 경기 입장에서는 또 다른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중국의 경제 지표라든지 일정 어떤 거 체크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내일 6월달 조합 PMI가 발표가 됩니다. 4월과 5월은 이제 경기 위축 국면에서 유지가 되었었는데 6월에도 특별한 이슈는 없었기 때문에 기준선인 50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다음 달에 중요한 일정으로는 7월 17일 날 이제 2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과 6월 달 주요 경기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작년 상하이 락다운 기저 효과 때문에 이제 2분기 GDP 성장률은 낮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월별 지표인 6월 경기 지표는 둔화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 탄력이 계속 약해지는 만큼 오히려 정부의 이런 경기 부양 필요성은 더욱더 높아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양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유지가 되는군요. 네,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나우차이나는요,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의 분석을 들어보셨습니다.